박종혁, 숫자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기아 루키의 성장을 둘러싼 다층적 시선. 이 글은 보도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스포츠 분석입니다. 공식 입장이나 확정된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명 당시 논란의 본질, 얼굴값인가, 미래 가치인가. 스카우팅이라는 작업은 근본적으로 현재 성적이 아닌 미래 가능성을 사는 행위다. 그렇기에 고교 졸업 선수의 드래프트 지명은 언제나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박종혁의 경우 그 해석의 여지가 유독 크게 벌어졌다. 당시 기아는 2개의 상위 지명권을 이미 잃은 상태였다. 7라운드에서 내야수를 처음 지명했다는 사실은 팀 구성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압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자리에 박종혁이 들어섰다. 키 190cm, 몸무게 88kg의 피지컬 조건은 분명 눈에 띄는 수준이다. 그러나 프로의 눈은 체격 하나만 보지 않는다. 고교 3년 통산 타율 0.23, OPS 0.726. 이 수치는 숫자 자체로만 보면 프로 지명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더구나 고교 3학년 시절에도 눈에 띄는 성장세가 없었다는 점에서 잠재력 폭발 직전 위유망주라는 해석도 쉽지 않았다. 비아냥을 사기 좋은 조건이 갖춰진 셈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볼 점이 있다. 그의 고교 시절 볼넷 개수다. 55경기에서 볼넷 24개, 삼진 28개. 이 수치는 성구안이 전혀 없는 선수의 수치가 아니다. 타율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볼 카운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스카우터들이 이 점을 눈여겨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한 3루수로서의 수비 한계는 비단 기술 문제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 190cm의 장신이 강습 타구에 반응하는 속도는 훈련으로 개선 가능한 영역이다. 반면 타고난 체격과 긴 타격 궤적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다. 기아 스카우팅이 바라본 건 후자였을 것이다. 적은 곡선, 3월의 침묵이 의미하는 것. 프로 데뷔 첫 달 타율 0.056. 이 수치는 단순히 부진으로만 분류하기 어렵다. 이건 적응의 지연이지 실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있다. 고교와 퓨처스 사이의 간극은 단순히 투수의 구위나 구종 다양성에만 있지 않다. 경기당 집중력 소모 방식, 루틴의 밀도, 코치진의 요구 수준,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와 외부의 시선이 동시에 쏟아지는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 19세 루키가 이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주목할 지점은 6경기 연속 무안타를 겪고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4월 타율 0.327, 5월 타율 0.310. 이 수치는 3월의 침묵이 역량의 부재가 아니라 초기 충격에 가까웠음을 방증한다. 적응 이후의 지속적 상승세는 실력 기반의 회복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를 싣는다. 특히 장타율 0.420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교 시절 장타율이 0.295였음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컨택 개선이 아니라 파워 역량의 발현이다. 홈런 3개, 고교 3년간 단 한 개도 없던 선수가 36경기 만에 기록했다. 이것이 기아 육성 시스템의 결과물인지 선수 개인의 신체적 성숙인지는 단정짓기 어렵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삼진율 문제, 과연 경보 수준인가? 볼삼비 1대4를 넘는 삼진율 27%. 이건 무시하기 어려운 수치다. 흔히 퓨처스에서의 삼진율은 1군 무대에서 더 올라간다고 본다. 그 논리라면 현재 27%인 삼진율은 1군에서 4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선우의 사례가 그 우려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삼진율 분석은 맥락 없이 수치만 떼어내면 왜곡이 생긴다. 먼저 박종혁은 19세 루키다. 프로 데뷔 후 36경기를 치른 시점에서의 삼진율과 수년간 퓨처스 1군을 오간 선수의 삼진율은 같은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성장 과정에서 적극적인 스윙이 삼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장타력 개발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오선우와의 단순 비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두 선수의 나이, 프로 경력, 포지션, 타격 스타일이 다르다. 오선우가 삼진율 개선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박종혁도 같은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비교는 참고 프레임이지 예언이 아니다. 물론 삼진율을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1군 무대에서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장타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타자일수록
삼진과 장타 사이의 균형을 언제 찾느냐가 커리어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된다. 그 시점이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른다. 수비 전환 가능성, 기사가 스쳐 지나간 핵심 변수. 기사는 박종혁의 미래를 3루수 혹은 1루수로 언급하며 포지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190cm 장신 내야수가 3루를 오래 지킨다는 것은 현대 야구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응 속도와 순발력이 요구되는 3루 수비는 신체 성숙과 함께 개선되는 측면도 있지만 장신 선수에게는 구조적인 한계가 생기기도 한다. 기아가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1루수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수비 부담을 낮추면서 타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1루수로서의 박종혁은 어떤 그림일까? 190cm 이상의 장신, 좋은 타격 포텐셜, 향상되는 파워, 이 요소들은 1루수 프로파일로 나쁘지 않다. 다만 1루 수비 자체에 대한 적응도 따로 필요하다는 점은 간과되기 쉽다. 포지션 전환은 단순히 덜 어려운 포지션으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체계를 습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김도영의 백업이라는 역할 설정도 흥미롭다. 김도영이 건강하고 꾸준히 활약하는 동안에는 박종혁이 3루에서 뛸 기회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박종혁의 장기 커리어를 가를 수 있다. 기다리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주전 기회를 찾지 못해 정체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기아 육성 시스템의 역할, 얼마나 기여했는가? 박종혁의 성장에서 기아 육성 시스템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는 흥미로운 질문이다. 많은 구단들이 우리 시스템이 선수를 키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선수 개인의 성숙과 구단 육성의 기여를 분리하기 어렵다. 다만 고교 시절 홈런 0개에서 퓨처스 36경기 3홈런으로의 변화는 피지컬 훈련과 타격 메커닉 개선 없이는 설명되기 어렵다. 체격을 타격에 실어보내는 기술은 코칭의 영역이다. 반면 성구안의 후퇴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고교 시절 볼넷 24개를 기록하던 선수가 퓨처스 36경기에서 볼넷 7개에 그쳤다. 이것이 공격적인 타격으로의 전환인지 혹은 더 높은 수준의 투수들 앞에서 성구안이 흔들린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타력 개발과 성구안 유지를 동시에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균형을 코칭진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도 향후 박종혁의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남은 시즌, 무엇을 봐야 하는가? 성적의 지속성, 이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4월과 5월 반등이 일시적 흐름인지 아니면 기반을 쌓은 위에 선 결과인지는 시즌이 더 진행돼야 알 수 있다. 삼진과 볼넷의 비율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삼진율이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볼넷이 늘어난다면 성구안 자체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공격적 스윙이 삼진을 늘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반대로 볼넷도 줄고 삼진도 유지된다면 투수들에 대한 적응이 덜 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수비 안정성도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 기사가 간략히 언급하고 지나쳤지만 내야 수비는 장기적으로 1군에서의 기용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다. 공격 지표만 성장하고 수비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포지션 전환 논의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결론을 대신하며 19세 루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의 한계. 박종혁은 현재 19세다. 프로 무대 경험은 36경기에 불과하다. 그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모두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어느 쪽도 아직 결론을 내릴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 스카우팅의 성패는 3에서 5년 뒤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 보이는 성장세는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퓨처스의 성적이 1군의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여전히 많다. 삼진율의 개선, 성구안의 회복, 수비 완성도, 이 세 가지 중 적어도 두 가지를 잡아내야 박종혁은 진정한 의미의 기아 내야 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이 빠를지, 느릴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